어떤 수술 하시는 거죠? 너무 귀엽잖아요. 그냥 우리 꿍스가 여기 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좁아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콧구멍이 연봉이 하나 들어갈 정도가 안 되죠. 그러니까 여기에 주름이 하나 있는데 알라폴드라고 하는 이 주름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. 이렇게 숨쉬기가 불편하겠네요. 그러니까 여기도 보일까요? 이렇게 하면 숨을 쉴 수 있는데 이러면 숨쉬기 어려워요.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숨쉬는 거고,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숨쉬는 거예요. 힘들었겠다. 그러니까 공기가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이 상태에서 적응하고 살았단 말이에요. 거의 선천적이라서. 근데 흥분하거나 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? 붙죠. 그럼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잘 때 코골이도 생기고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예요. 그러면 아이가 흥분하거나 물을 먹어도 공기가 일단은 들어갈 수 있겠죠. 산소가 안쪽까지. 그래서 이런 걸 단두종 증후군, 보아스 수술의 일종인데 비공협착 수술이라고 그래요. 비공. 여기 비공, 콧구멍이 협착되어 있는 거를 넓혀주는 수술. 수술 방법은 간단해요. 비교적. 이렇게 늘어나 있는 부분을 잘라서 없애면 돼요. 이걸 이제 뭐 레이저로 자르냐 아니면 일반으로 잘라서 봉합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저는 레이저가 있지만 그냥 일반 봉합을 더 선호하고요. 레이저는 색깔이 좀 변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잘라내서 봉합하는 걸 선호하고, 합병증은 직물이 좀 나고요. 가장 큰 합병증은 덜 자르는 거예요. 덜 자르면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어요. 90% 이상 효과는 예후는 굉장히 좋고요. 보호자분들이 이게 일종의 성형수술이잖아요. 성형수술인데 괜히 수술한 것 같아요, 뭐 한 것 같아요 이랬던 적은 거의 없는데, 진물이 좀 나는 경우 좀 있어요. 진물. 그 다음에 자를 때 이제 얼만큼 어떻게 자르냐 이 숙련도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, 대부분은 콧구멍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입천장이 늘어나 있어서 연구개 노장이라고 하는 수술을 같이 해요. 그것도 좀 이따 같이 볼 거고. 수술방에 이렇게 여러 소리들이 나는데 이건 다 어떤 장비들인가요? 시끄럽나요? 이거는 지금 수액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몰핀. 그러니까 아프지 말라고 하는 약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년 전에, 5년 전에 이런 약 안 썼죠. 그냥 몰핀 안 주면서 수술할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건 혈압을 조절하는 약이고, 이런 약 없이도 아이가 회복은 해요. 마취는 깨요. 근데 조금 더 아이한테 손상이 덜 가고, 특히 장기에, 특히나 아이가 덜 아프게 수술하려면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. 근데 이런 장비를 쓰면 그만큼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나오겠죠. 그러려면 이렇게 관찰하는 좋은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, 오늘 꿍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. 단두종 증후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취도 이제 이런 가장 고가의 마취 장비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. 지금 이거는 어떤 걸 보고 있으신 거죠? 저희가 보통 수술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슴, 흉부 방사선을 찍어서 뭐 심장, 폐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삽관, 호흡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관을 넣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관을 넣을 때 어느 정도 크기를 넣을지 측정하는 건데, 꿍수가 몇 킬로죠? 9.9. 그렇죠. 근데 9.98인데 이 기관 직경이 8mm란 말이에요. 8, 9mm.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엑스레이에서는 이 시꺼먼 게 공기의 통로거든요. 이런 고무호수 같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요. 이걸 기관이라 그래요. 여기 시꺼먼 여기가 폐고, 입에서 폐까지 공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통로를 기관이라고 하는데, 그 기관의 직경이 10km 가까운데 8mm.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수술할 모모 아이, 우리 모모가 몇 킬로죠? 3kg. 3kg밖에 안 돼요. 근데 모모는 입에서 폐까지 이렇게 공기가 이어지는 게 거의 얘도 9mm 가깝죠. 8.3mm, 8.5mm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4kg 아이랑 10kg 아이랑 입에서 폐까지 이어지는 이 기관이라고 하는 고무호수 통로가 공기를 입에서 폐까지, 입에서 폐까지, 입에서 폐까지 공기를 이렇게 이동하는 이 통로 기관이, 고무호수가 직경이 똑같다. 이거는 우리 꿍수가 단두종이라서, 입이 짧은 아이라서 기관도 크기가 적은 편이에요. 그래서 이런 아이는 항상 마취 위험이 있어서 마취할 때 저희가 훨씬 더 주의해서 수술 전에 산소를 훨씬 더 오래 준다든가, 수술 후에 여러 명이 훨씬 더 천천히 깨운다든가,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. 이 직경을, 기관 사이즈를 작은 걸 쓴다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. 그래서 단두종은 항상 수술할 때 마취 위험이 높으니까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
우리 꽁수가 오늘 받는 수술처럼 특히 프렌치 불독은 20배 이상이거든요. 단두종 콧구멍이 얇으면 나중에 좀 위험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.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꽁수 보테, 보스턴 테리어도 그렇고, 뭐 시추 패키도 그렇고, 여하튼 비공유업자 콧구멍이 좁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상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체크를 해야겠네요.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몸무게별로 튜브를 썼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. 맞죠. 왜냐하면 튜브 사이즈를 훨씬 더 큰 걸 썼다 그러면 오우 끔찍하죠, 그런 일들은. 그래서 항상 수술 전에 이렇게 몇 번씩 더블 이렇게 트리플로 두세 번 체크하는 이런. 예, 그러니까 수술은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인데 한쪽만 한 거예요. 한쪽 더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. 보기에는 더 못생겨진 것 같아요? 아니면 괜찮아요? 보기 훨씬 좋아요. 선생님 아이를 사랑해서 그래요. 좀 매일 보시던 분들께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되게 불편해 보이실 수 있어요. 양쪽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네, 수술은 되게 비교적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는데 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넓어졌죠. 수술 전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이렇게 넓어져서 이렇게 2개에서 3개 정도 봉합을 한 거고, 이거는 따로 제거 안 해도 되거든요. 보통은 빠지니까.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데 콧구멍이 넓어졌죠. 그러면 이런 증상이 줄어요. 왜냐면 공기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이제 비공유협착은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된 거고, 이제 우리 두 번째